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머지를 연습을 해봤어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주는 방식이고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칠 때, 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공통되는 컬럼이나 컬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되는 컬럼의 값들이 보통은 같은 값들을 갖는 녀석들을 가지고서 어, 이너 조인, 교집합, 레프트 조인, 왼쪽에 있는 것들만, 라이트 조인, 오른쪽에 있는 것들만, 그리고 풀 아우터 조인, 전체 집합. 요렇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는 방식이 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합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판다스의 고급 기능 중에서 머지 말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모습을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멜트라고 하는 함수를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멜트와 피봇의 차이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룹 바이와 피봇 테이블의 차이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주제로 데이터 프레임 모양 바꾸기라고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바꾸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제 다뤘던 멜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멜트. 요게 아니고, 텍스스. 멜트는, 멜트는요, 어, 요거는 저기, 목차로 만든 겁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멜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멜트 메서드가 있고요. 이 멜트 메서드는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와이드하게 되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 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세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멜트. 그래서 멜트는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멜트는 그 와이드 폼 데이터를 가로로 긴 와이드 와이드 폼 데이터를 롱 폼 데이터로 변환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중요한 파라미터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id bar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얘는 멜팅 멜팅 동작을 할 때 컬럼으로 유지할 컬럼 이름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으로 그대로 유지할 컬럼 이름이나 컬럼 이름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id parse라고 하는 어, 파라미터에는 여기에는 값을 설정하지 이 id parse id parse로 설정하지 않은 모든 컬럼들은 variable이라고 하는
variabl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variable 컬럼으로 멜팅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설정하지 않은 컬럼, 설명할게요. 컬럼, 컬럼들의 셀에 있는, 셀에 있는 값들이 있겠죠. 값들은 value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으로 멜팅이 돼요. 이것도 코드를 보면서 예제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서. 그 다음에 바 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variable이라고 하는 variable 컬럼의 이름으로 사용할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어주시면 되고 value na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value nam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name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는 value라고 하는 컬럼의 이름으로 사용할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만 이해하시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파라미터를 왜 쓰는 건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되실 거예요. 코드를 만들고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간단하게 df라고 만들게요. 너무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작업을 하시면 되죠. 첫 번째 파라미터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 생략해도 돼요. 그냥 포지셔널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딕셔너리만 넘기셔도 돼요. 그죠? 굳이 꼭 데이터 하고서 키워드를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게요. 여기에는 두 개 넣을 거예요. female 그리고 male 이렇게 두 개를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lunch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게요. 여기에는 숫자를 넣을게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넣었어요. 네. 그다음에 dinner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게요. 뭐 20, 30 이렇게 넣을게요. 숫자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df. 자, 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행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성, 남성 이런 뜻이고요. 런치 10명, 디너 20명, 런치 5명, 디너 30명 이런 뜻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멜트는 어디에서 호출하는 거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하는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출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점 mel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어, id vars, value vars, var name, value name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제가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네요. 보니까 id vars와 var name과 value name만 설명드렸죠. 네. 일단 id vars. 자, id vars라고 하는 거는 컬럼으로 유지한, 자, 여기에서 컬럼이 몇 개가 있냐면, 요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컬럼으로 유지할 이름, 그러니까 런치냐, 디너냐,
아니면 젠더냐? 그죠? 젠더냐, 런치냐, 디너냐 중에서 컬럼으로 그대로 유지할 거를 id 바스라고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id 바스에다가 어, 하나만 딱 줄 거예요. 젠더만 줄게요. 젠더만. 자, 그리고 결과를 볼게요. 자, 결과를 보시면서 여기 있는 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컬럼은 컬럼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피메일과 메일이 있죠. 피메일과 메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피메일 런치가 있잖아요. 런치. 그 다음에 피메일 디너가 있잖아요. 디너. 그러니까 이 컬럼의 이름들이 뭘로 들어간다? 변수라고 하는 컬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치가 변수잖아요. 디너도 변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있었던 녀석들이 어떻게 세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피메일 하나에 대해서 런치와 디너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가 있겠죠? 피메일 하나에 대해서 런치와 디너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 바로 설정하지 않은 컬럼 이름들은 무슨 컬럼이 된다? 변수 컬럼이 된다. 변수 컬럼이 된다. 이해되세요? 근데 피메일에만 런치와 디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메일에도 런치와 디너가 있죠. 그래서 메일, 런치, 메일, 디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팅이라고 하는 동작이 일어날 때요. 그 여기 있는 아이디 발스에 설정한 컬럼을 제외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컬럼 이름들이 뭘로 바뀐다? 변수라고 하는 컬럼 이름으로 바뀐다. 이해되세요? 변수라고 하는 컬럼 이름으로 바뀌고, 자, 근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값들. 그죠? 어. 아이디 발수로 설정하지 않은 컬럼의 셀에 있는 값. 10명, 20명, 5명, 30명. 얘네들이 테이블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무슨 컬럼으로 바뀐다? 값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컬럼의 이름들은 변수라고 하는 컬럼으로, 그 다음에 컬럼의 값들은 value라고 하는 컬럼으로 바뀐다예요. 바뀌는 방식은 가로 방향의 데이터가 어떤 방향의 데이터로? 세로 방향의 데이터로. 와이드한 데이터가 롱한 데이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멜트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컬럼 이름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젠더는 원래 컬럼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컬럼 이름들, 그죠? 런치와 디너라고 하는 컬럼 이름들은 변수라고 하는 컬럼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로 있는 값들은 value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요.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가로 방향으로 있었던 거를 세로 방향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female lunch에 10명. 자, female lunch에 10명. 그죠? female 디너에는 20명. 이건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female 디너에는 20명. 그 다음에 male 런치에 5명. male 런치에 5명. male 디너에 30명. male 디너에 30명. 똑같은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얘네들의 의미 아시겠죠? variable name이란 뜻이고요. value name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과 value의 name을 설정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variable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variable 대신에 다른 걸로 쓰고 싶으면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컬럼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쓰고 싶으시면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설정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데이터 프레임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멜트를 한다고 해서 원본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멜팅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멜팅 할 수 있겠죠. 멜트가 녹이다 아니에요? 녹이다? 네. 영어 단어로 멜트는 녹이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줄줄줄줄 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이름으로 만든 메서드예요. 네. 자, 멜트를 하시는데 또 id, vars에는 젠더를 주고요. 그 다음에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는데 런치하고 디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value는 인원수겠죠. size라고 할까요? size.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똑같은 결과를 주는데 variable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 대신에 time 이기 때문에 variable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컬럼 이름 대신에 value name size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멜팅이라고 하는 동작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나머지 여기 세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멜트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도 있겠죠. 와이드한 거를 롱으로 바꿔주는 게 멜트인데, 그럼 반대로 롱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롱 폼으로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와이드, 가로로 긴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거. 얘를 피봇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봇. 마치 여기에 어떤 핀이 있어가지고요. 자, 막대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 핀이 있어요. 그 핀을 가지고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동작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 자, 그래서 모양 바꾸기의 두 번째는 피봇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피봇. 자, 요것도 우선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는 pivo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 멜트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롱폼의 데이터를 와이드 폼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세로 방향, 세로로 긴 그거를 와이드 폼이니까 가로로 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 개 정도 파라미터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한 세 개 정도의 그 파라미터가 중요한데요. 우선 인덱스 파라미터가 있어요. 인덱스 파라미터는 피보팅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의 인덱스, 로우 레이블, 로우 인덱스로 사용할 컬럼이나 컬럼들의 이름을 세팅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컬럼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컬럼스 파라미터는 피보팅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컬럼의 이름, 컬럼 인덱스,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컬럼이나 컬럼들의 이름을 설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values가 있어요. values가 있는데 values 파라미터는 그 피보팅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피보팅한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의 셀들이 있겠죠. 각 셀에 채울 값들, 값들이 있는 컬럼들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좀 만들게요. 아까 변수 이름 좀 다르게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2번? 데이터 프레임 2번이라고 할게요. 첨다스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만들 건데요. 조금 다르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타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거고요. 타임에는 런치라고 하는 값이 3개 있게끔 그 다음에 어, 디너라고 하는 값이 3개가 있게끔 자 그럼 6개가 되겠죠. 그죠? 런치, 디너 이렇게 3개가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ay라고 하는 거를 컬럼을 만들 거고요. day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프라이데이, 금요일, 세터데이, 토요일, 썬데이, 일요일. 근데 얘가 2번씩 나타나게끔 만들 거예요. 2번씩 나타나게끔. 자, 그 다음에 토탈 빌, 우리 그 팁스랑 조금 비슷하게 흉내내 보는 거예요. 팁스랑 조금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는 거고요.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숫자들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레인지, 범위로 만들게요. 넘파이에서는 array range라고 합니다. array range여서 A가 붙어 있어요. A가 붙어 있고 값이 6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10에서부터 70까지 10씩 증가시킬게요. 그래서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팁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게 numpy.array range로 만들어서 1부터 7까지 1, 2, 3, 4, 5, 6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건데 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돌려서 좀 모양을 좀 이렇게 옆으로 길게 위, 세로 방향으로 길게가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좀 길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타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타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런치가 있겠죠. 디너가 있겠죠. 그죠? 행이 2개밖에 안 생길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인덱스. 피보팅한 테이블에서 로우 여기에 인덱스로 사용할 컬럼 이름. 타임을 런치와 디너라고 하는 거를 행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즈
피보팅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이 될 녀석들. 자, 그러면 컬럼이 될 수가 있는 게 데이도 컬럼이 될 수가 있고요. 토탈 빌이나 팁도 컬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는 데이를 컬럼으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런치가 이렇게 길죠. 이걸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디너가 3개가 있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컬럼이 이렇게 3개가 생길 거예요.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고서 3개가 생기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셀들이 각각 생기잖아요. 셀들. 이 셀에 뭘 채워야 돼요? 값을 채워야 되겠죠. 자, 값을 채울 수 있는 거는 토탈 밀로 채워도 되고 팁으로 채워도 되겠죠. 그죠? 그게 밸류스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팁으로 채우겠다. 그럼 런치 프라이데이는 1. 그럼 1, 2, 3, 디너니까 4, 5, 6. 이렇게 숫자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밸류들을 채우는 건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데이터 프레임 2번 피봇 사용하시는 거예요. 피봇 사용하실 때 인덱스. 자, 인덱스로 뭘 남겨두겠다? 타임을 남겨두겠다. 그 다음에 컬럼즈. 네, 컬럼은 뭘로 가져가겠다? 데이로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values. 값은, 값은 팀만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너가 먼저 나왔군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디너가 4, 5, 6이죠. 자, 순서대로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 4, 5, 6. 그다음에 런치 보시면 1, 2, 3, 1, 2, 3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피봇입니다. 되셨어요? 컬럼즈를 2개를 쓸 수도 있어요. 팁과 토탈비를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데이터 프레임 2번 피봇, 피봇. 자, 인덱스는 그대로 타임. 그다음에 컬럼즈는 데이. 자, values를 2개를 쓰고 싶어요. 2개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리스트로 넘기시면 돼요. 리스트로 토탈 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원본 데이터 프레임하고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 디너가 먼저 나왔으니까 디너 쪽을 볼까요? 자, 디너는 이렇게 아래쪽에 3개가 있어요. 자, 무엇을 돌리겠다? 여기 있는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를 세로로 돼 있는 거를 가로로 돌리겠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셀이 있잖아요, 셀. 자, 이 셀을 뭘로 채울 거냐? 토탈 빌로 채우겠다. 그래서 토탈 빌로 채우려고 하니까 40, 50, 60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뭐가 있냐면 토탈 빌. 그죠? 근데 토탈 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돌렸죠. 또 우리는 뭐도 돌려야 돼요? 팁도 돌려야 돼요. 얘도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맞아요? 그게 4, 5, 6이에요. 옆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런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됐겠죠. 런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values를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이블을요. 테이블을 이런 모양으로 테이블을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만드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인덱스가 어, 인덱스가 있는 부분이 인덱스가 있는 부분이 여기가 로우의 인덱스. 로우의 인덱스는
멀티 인덱스는 아니죠. 멀티 인덱스는 아니고 여기는 값들만 즉 진짜 데이터들은 여기에만 있는 거고요. 여기만 있는 거고 자 여기가 뭐다? 컬럼의 인덱스. 컬럼의 인덱스는 몇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가 있어요. 레벨 0, 레벨 1. 이런 인덱스를 무슨 인덱스? 다중 인덱스, 멀티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컬럼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다중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냐면 데이터 프레임 2번 점 컬럼즈라고 해보세요. 컬럼즈 인덱스 타임, 데이터 이렇게밖에 안 나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피보팅 결과를 보셔야 돼요.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 데이터 프레임 2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리절트의 컬럼즈를 보세요. 이 리절트의 컬럼즈를 보시면 멀티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영수증 금액의 금, 토, 일. 그 다음에 팁의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멀티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밸류가 두 개가 되면 멀티 인덱스가 만들어져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로우에도 멀티 인덱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컬럼에도 멀티 인덱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인덱스와 컬럼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인덱스와 컬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데이터 프레임 2번을 원래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세로로 길어요. 자, 얘를 피보팅을 하는데, 인덱스를 day로 쓸까요? day로 쓰고, 그 다음에 컬럼즈를 time으로 쓸게요. 그리고 values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팀만 먼저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금요일에 디너는 4, 금요일에 런치는 1, 토요일에 디너는 5, 토요일에 런치는 2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긴 거를 자, 누구는 그대로 남겨놓고 요일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러면은 요일에서는 여기 프라이데이 같은 거 찾아야 되겠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런치와 디너가 있죠. 런치와 디너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런치, 디너 이렇게. 그럼 여기 셀이 생기죠. 셀이 생기면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 둘 중에 하나로 채워야 되겠죠. 그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팁으로 하겠다. 그러면 1,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금요일에 대해서만 돌린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에 대해서도 돌릴 수가 있겠죠. 토요일에 대해서도 돌리면 똑같이 런치하고 디너가 나오겠죠. 런치에는 여기는 2, 그다음 여기는 5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피봇. 여기는 피봇이.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밸류를 두 개를 다, 네, 다 쓰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를, 여기를 팁이라고 하지 말고요. 여기를 리스트로 주시는 거예요. 리스트로 주고, 토탈 빌과, 토탈 빌과 팁, 요렇게 주게 되면 또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은 이쪽이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이에요. 이쪽이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인데, 로우의 인덱스는 데이, 날짜, 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컬럼의 인덱스는 레벨이 두 개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토탈 빌과 팁이라고 하는 레벨이 있고, 디너와 런치라고 하는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어, 세로 방향으로 길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가로 방향으로 길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피봇입니다. 피봇. 멜트와 피봇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서로 반대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피봇은 세로 방향에 있는 거를 가로로 길게 와이드하게 만들어주는 게 피봇. 멜트는 반대로 와이드하게 있었던 거를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는 게 멜트. 어제 그 카테고리 함수 플롯 그죠? 카테고리 플롯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와이드 폼을 롱 폼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멜트를 한번 썼었는데 여기서 멜트하고 피봇을 조금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모양 바꾸기 두 가지 또 약간의 고급 기능,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시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표현해주는 조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그래프를 쉽게 그리도록 할 수가 있어요. 멜팅된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피보팅된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작업. 네, 질문 없으세요?